네, 안녕하십니까. 미디랩입니다. 오늘은 보컬에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보컬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팁이나 그리고 그 보컬을 믹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팁, 그리고 보컬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보컬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노래를 잘해야 하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이게 그저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음한 테이크가 정말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곡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 녹음이라는 것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테이크를 뽑아내는지, 그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곡을 어느 정도 거의 써놓고 난 다음에 보컬을 녹음하는 편인데요. 인스트루멘탈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녹음을 들어가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곡은 어느 정도 빵빵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보컬이 잘 안 묻어나요. 그래서 이 트랙에 녹음이 잘 된 건지, 잘 어울리게 된 건지 이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컬 녹음을 할 때 녹음을 하는 트랙에 그룹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그룹에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미리 걸어두고 녹음을 할 때마다 그 테이크들을 들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테이크가 끝나면 그것들을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이걸 쓸지 안 쓸지를 바로바로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먼저 트랙의 맨 위에 EQ를 걸어놓고요. 그 후에는 오토튠을 건 후에 키만 맞춰놓습니다. 키를 맞춰놓고 느낌만 보는 거죠. 일단 피치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도 트랙에 소리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오토튠을 걸어놓고요. 그 후에 보컬을 살려줄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걸어줍니다. 사실 오토튠 이후에 나머지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컬의 성향이나 좀 더 힘을 주고 싶은 부분, 톤이나 그런 메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기호에 맞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이 트랙에 내 녹음 테이크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어둔 오토튠은 이 트랙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 임시로 걸어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보컬이 다 녹음이 된 후에는 오토튠으로 다시 하나하나 피치를 맞추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와 입의 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콘덴서 마이크라면 마이크와 입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이 깔끔한 소리를 얻기에는 더 유리합니다. 요즘에는 장르나 보컬의 성향, 발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의도가 있고 좋게 들리기 때문에 가까이 대서 녹음을 하는 건데, 분명한 의도가 없다면 어느 정도 마이크와 입의 거리는 두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깔끔한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게 되면 자잘한 노이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와 입의 거리는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의 경우라면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과 마이크의 거리를 굉장히 가까이 함으로써 또 얻어지는 질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에 맞게, 의도에 맞게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음 환경인데요. 녹음을 할 때는 무조건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가 환경을 조용하게 했다고 해도 녹음을 마친 트랙을 들어보면 의외로 거슬리는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꽤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라면 의외로 사람을 괴롭히는 이 노이즈의 원인 중에는 냉장고의 모터 소리, 컴퓨터의 팬 소음, 이 두 가지가 사람을 굉장히 짜증나게 합니다. 주변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녹음을 할 때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녹음을 하고 어느 정도 믹스에 들어가면 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해결을 해주면 좀 더 좋은 소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팬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의 팬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럴 환경이 안 된다면 의도적으로 팬을 녹음할 때는 좀 낮게 돌린다던가, 아니면 단일 지향성의 마이크 같으면은 컴퓨터가 있는 위치와 팬이 돌아가는 위치와 마이크를 반대쪽으로 놓고 그 사이를 막아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음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음을 할 때는 헤드폰을 쓰고 녹음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헤드폰을 쓸 때 한쪽 귀는 헤드폰 밖으로 빼고 한쪽으로만 듣고 이 나머지 귀로는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면서 녹음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헤드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인스트루멘탈이 마이크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트루멘탈도 조금 작게 줄여서 녹음을 하는 편인데, 이 경우에는 소리가 엄청
엄청 거슬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둬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이크가 녹음이 굉장히 잘 됐는데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좀 거슬린다,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라면은 노이즈가 너무 크지 않다면, 뭐 헤드폰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너무 크지 않다면 그거를 그냥 써도 됩니다. 믹스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 소리를 없애주고 조금 수술을 해주면 그 테이크는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프리앰프의 레벨입니다. 일반적으로 녹음을 할 때 프리앰프의 레벨에 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크가 뜨지 않는 선에서 소리를 크게 받으면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소리는 크게 받으면 크게 받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믹스를 예를 들어보면, 믹스를 할 때 큰 소리를 점점 줄여가면서 믹스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거든요. 작은 소리를 키워서 믹스를 하는 것보다 큰 소리를 줄이면서 믹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것은 녹음에 있어서도 동일한데요. 혼자서 녹음을 하는 경우라면 녹음을 하면서 프리앰프의 레벨을 모니터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의 노래에도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고 어느 구간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니까요. 그 레벨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너무 프리앰프 레벨을 크게 해버리면, 피크가 떠버리면 사실 그 테이크는 전혀 쓸 수가 없고 다시 아예 처음부터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어느 정도 작은 소리로 안전하게 녹음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에 요즘에는 뭐 믹스를 하면서 소리를 다 올리고 크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를 띄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작은 소리로 일정하게 녹음을 해두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높은 볼륨으로 소리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다섯 번째는 환경과 장르에 맞게 마이크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컬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라 하면 콘덴서 마이크 아니면 다이나믹 마이크죠. 보통은 이 콘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민감하고 노이즈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에서라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를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이 사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두 가지 마이크를 모두 구매하셔서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음악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마이크를 선택할 때 주변이 시끄러우면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는 것이 맞다, 저는 제일 처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결과물을 들어봤는데 사실 감이 좀 잘 안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괴리가 왔던 건 상업적으로 완성된 음악들이랑 내가 녹음해놓은 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단 소리를 많이 만져줘야 어느 정도 소리가 올라오는데, 제가 그때는 초보였으니까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콘덴서 마이크를 결국에는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콘덴서 마이크는 어느 정도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녹음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레벨이 높다 보니까 저는 차라리 좀 더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 발성이나 이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콘덴서 마이크에서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저는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장르나 환경에 맞게 마이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유가 된다면 두 가지 마이크를 전부 다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할 마이크의 종류가 정해졌다면 또 마이크들마다 이 뉘앙스가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정착을 할 때까지 여러 마이크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부가적인 장비의 사용입니다. 팝필터나 리플렉션 필터, 그리고 스탠드 같은 것들인데요. 녹음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레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고, 한번 레코딩을 한 결과물은 그 안에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걸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 팝필터나 리플렉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가지는 특성과 효과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텐데,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왜 좋은 걸 써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스탠드도 꼭 좋은 걸 쓰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스탠드는 노래를 하는 데 있어 자세를 정해주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작업을 하는 편인데, 저는 녹음을 하면서 테이크마다 제가 녹음한 것들을 다 듣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지면서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는 스탠드, 그러니까 내 워크플로우에 맞는 스탠드를 구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뭐 발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스탠드의 사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팝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녹음을 하면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곡마다 마이크와 입의 거리를 맞출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녹음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노래하는 입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곡에서 한 곡을 녹음을 하는데 그 곡에서는 이 정도 위치에서 녹음을 하면 좋겠다 하면 팝필터를 그 위치에 고정을 해두고 그 앞에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정하게 녹음이 되고 녹음 퀄리티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팝필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우컷입니다. 이 로우컷은 경우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홈레코딩 유저라면 로우컷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녹음을 하면 의외로 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낮은 저음들이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컷은 덜어주시는 것이 깔끔한 소리를 얻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할 때도 저는 로우컷을 꼭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커팅을 꼭 해주는데요. 정말 낮은 저역대 에너지는 이게 소리로 들리기보다는 웅웅대는 느낌으로 와닿을 때가 많아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해줌으로써 좀 더 깔끔한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로우컷을 해줄 때 조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내가 로우컷을 어느 정도 해줄지를 염두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90까지 깎고 편곡에 따라서 편곡이 굉장히 저음 쪽에 에너지가 많고 보컬이 조금 비켜줘야 된다면 한 110, 120까지도 깎기도 해요. 물론 완전히 그 절벽처럼 110까지 깎지는 않고 점점 완만하게 깎아주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곡이 가진 에너지, 이 비트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서 로우컷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때까지 작업을 하시면서 로우컷을 해본 적이 없으시면은 한번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